본 방송은 전문가의 개인 의견일 뿐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슈 브리핑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10분 동안 라이브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경제학 박사 이창근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인 9% 이상 오르면서 임차인의 임대료 전가나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젠트리피케이션 개념이 뭔가요? 네, 젠트리피케이션 개념은 쉽게 말하면 원주민 이탈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도심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에 따라서 외부의 인구가 유입되고 중산층 이상 인구가 유입되면 그 지역에 살던 기존의 원주민들, 특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세입자들, 이분들이 이탈하는 현상을 우리가 그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일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단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국토부는 이제 정부 입장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면 세금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금이 오르면 임대인은 그 오른 만큼, 오른 세금만큼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과거에 우리가 전세 대란이라는 용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세 대란이라는 용어는 또 다른 측면인데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받아도 이자가 얼마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신에 월세를 택하는 그러한 정가가 있듯이 역시 세금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가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겠죠. 네, 원장님, 젠트리피케이션 해외 사례가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처음 등장한 것은 1964년 영국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첼시 지역에도 중산층이 유입되면서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이 이탈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뉴욕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만, 물론 창조산업이라고 우리 볼 수 있죠. 문화산업. 창조산업에 따른 문화계층, 이러한 사람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뉴욕이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도심이 재생이 되고, 도심 재생이 되면서 외부인과 유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흑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렇군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선정이 됐잖아요. 네. 규제 샌드박스 개념 정확하게 뭔가요? 네, 우리가 샌드박스라 그러는데 샌드가 모래지 않습니까? 네. 모래는 우리가 흔히 바닷가에 우리 아이들이 놀다 보면 모래성을 쌓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존재하던 규제와 어떤 그러한 제도, 어떤 그러한 것을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생긴 용어죠. 네, 이렇게 정부가 기업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무엇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규제 샌드박스가 물론 경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 특정 제품이 신청을 하게 돼요.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은 정부가 그거를 심사하고 승인을 해야지만 효과가 발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주장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규제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제도, 다시 말해서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든 걸 다 허용하라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럼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신기술 신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단계를 이제 넘어서야 돼요. 규제 샌드박스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부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걸 넘어서서 네거티브 시스템, 다시 말해서 안 되는 것만 열거하는 거죠. 그리고 안 되는 것 외에는 모든 걸 허용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신기술 개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이 신기술 개발하고 신제품 만들고 이런 상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네, 앞으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작년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1차 회담을 우리가 한 번쯤 회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원장님? 네, 1차 회담 당시 많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처음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 그래서 많은 기대와 어떤 기대가 한 몸에 받았는데요. 네. 성과의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많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2차 회담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열린다고 하는데, 물론 많은 전망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1차 회담의 북한의 그 실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 정부 내에서도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2차 정상회담이 좀 더 주목을 받고, 과연 한 단계 진일보된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그러한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은 조금 부정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라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부분이 조문화가 됐어요. 네. 그거는 이제 보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부분이 들어서면서 어쨌든 미국의 해구산, 우리나라를 보호하겠다는 해구산, 또 미국의 전 세계의 어떤 군사 제도에 의한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도 그런 한 부분이 되는데, 그런 주한미군 철수,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표현이 담긴 게 1차 회담의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진일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무장 해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존재하죠, 지금 현재. 네. 이번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 경협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남북 경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으로 가고, 그리고 중국에서 또 베트남으로 가고, 또 베트남에서 이제 다른 지역, 미얀마나 이런 지역으로 이제 기업들이 눈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흔히 경제학 용어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남북 경협에서 북한이 생산 기지, 생산 입지 공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고려가 될 수 있는 곳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HN 한국지역방송은 지역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한 방송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슈 브리핑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1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에 HN 한국지역방송을 검색하시면 관련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또 어플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10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핫한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